일요일에 만난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에는요, 먼 미국 땅에서 우리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태권도 사범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지역 출신으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이현곤 사범님과 함께 태권도에 얽힌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도복을 멋지게 입고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뭐 태권도 전파하는데 워낙 앞장을 그동안 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미국 과천이십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한 40년 전에 태권도 사범으로 제 선배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 DC 근교로 이민을 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좀 버지니아 주회장 그리고 워싱턴 한인협회 태권도 사범협회 회장 그리고 미국 국가 교육분과위원장 그리고 고단자회의 교육분과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세계 태권도면 교육분과 부위원장을 했었고요. 여기 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모두 가라데라는 간판을 걸고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제가 워싱턴에서 최초로 가라데 간판을 떼고 태권도 간판을 붙인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로 태권도를 미국에 딱 알린 그런 분이신데 이제 저도 이제 사범님이라고 부르시면 다른 사범님들의 또 사범님이셔가지고 대사범님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원로 사범 축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사범이 사범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고 그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떠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부를 때 대사부라고 그렇게 부르죠. 또 가족 관계를 보니까 이게 또 특이합니다. 7형제 가운데 6분이 태권도 사범님이시고 미국에서 그걸 또 다 알리고 계세요. 미국에서 이제 리브라더스로 네. 사실 6형제를 내가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 제 5형제 동생들을 제가 미국에 초청하게 된 동기가 여기 그러니까 가산이 기울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를 대줄 사람들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형으로서 이제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될 수 있으면 미국에 불러다가 시키면 되지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느낀 건데 태권도 사범들이 애우받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태권도 유단자라고 그러면 서로 친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 동생들한테 제가 미국 생활을 편하게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태권도를 꼭 해와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태권도를 열심히 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최동열 회장, 전라북도 회장이신데 그분 밑에서 또 동생 하나는 또 운동도 배워왔고 그랬는데 나중에 도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태권도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전공을 다 자기 학교 다니면서 했던 전공들을 다 뒤로 오고 태권도 사범의 길을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저보다도 태권도 사랑이 더 깊습니다. 그 동생들이. 어쨌든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태권도를 배워서 가셨는데 태권도가 이제 주가 됐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미국 하면 어쨌든 타지에
살고 계시는 건데 그래도 육형제가 같이 있어서 좀 든든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굉장히 뭐 우리 육형제가 전부 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동생 하나는 뭐 나이테일 실이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선출직 시장에 출마해가지고 17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은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큰 일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동생 하나는 시의원도 하고 저 대학 교수도 오면서 이 태권도장을 또 태권도 보고를 하고 네. 있고 또 한 동생은 상공회에서 또 노타리 클럽 이런 거 이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저기더라고 각자 참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면서 열심히들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참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이 저 미국에서 태권도도 알리면서 또 한인 사회, 또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시작은 태권도 아니었습니까? 아, 처음에 그럼. 태권도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시작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호기심이었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저희들 배울 때는 가라데라고 그랬습니다. 태권도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는 당수도 테스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태권도로 이름이 변했는데 사실 동네 집안 형이 예. 자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운동을 하면서 동네 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그게 동기가 됐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던 네. 거고. 그럼 그때 이제 동네 불러 모았던 그 형님이 어떻게 보면 은인이신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셨으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네. 네. 고등학교로 오면서 전주에서 살라부터 지도관 본관에서 운동을 좀 했고요. 예. 원래 저를 가르쳤던 선배가 그분이 무도관 출신인데 제가 또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무도관으로 이렇게 다시 운동을 계속 하게 됐죠.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야지 결심을 하신 계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제가 76년 2월 달에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 우리 태권도 사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다양하지가 않고 네. 참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참 미국에 가면은 그만큼 아퍼튜니티 그런 기회들이 좀 있다라고, 많이 있습니다.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마 그쪽 넓은 데 가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시작은 도피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애국자가 되고 예. 더 열심히 참 우리 대한민국이나 애양심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하는 자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큰 시장에 가서 한번 태권도를 알려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런 뜻으로 출발은 했죠. 그런데 이제 1970년대면은 네. 미국에 우리 한인들이 거의 없었던 시기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언어도 그럴 거고 굉장히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없었고요. 네. 사실 어려움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각오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도장에서 제가 직영은 아니지만 거의 한 30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가니까 제 선배님이 줄 수 있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또 본인이 그렇게 이제 도장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데 아마 돈과 연이 닿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 저한테 봉부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저녁에는 편의점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이제 아침에 와서 잠 좀 자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태권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극복했는데요. 사실 그 한 가지 꼭 거기서 곁들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충청북도 부장검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120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숙청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에 이제 토피에 와서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를 그랬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걸 보고 제가 모자도 벗어 던지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참 적응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국 생활이 빨리 적응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 이제 환영을 받고. 네. 근데 이제 70년대 하면은 한인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도 미국 내에 존재하는 게 이제 인종 차별, 레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셨어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근데 인종차별이 없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거기서 인종차별이 있는 거고 한국에서의 일들을 비유를 해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더 페어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종차별이 우리가 가서 인종차별을 받게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우리를 누르기 위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경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종차별에 대한 거는 크게 못 느꼈었고 그래서 요즘 그런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요즘 젊은 인턴들이 가끔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인 척하면은 아주 미국 사람이 되면은 괜찮아. 그러나 미국 사람인 척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테스트한다. 그리고 테스트해가지고 진짜 미국 사람이 아닌 거를 판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너를 누르기 시작한다. 네? 이제 건방지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누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 네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네가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를 지켜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동양적으로 어른들한테 경어 쓰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봐라.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참 사람이 공손하고 좋네.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돕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 같이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한국적인 사고를 갖고 한국적인 풍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 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서스럼 없이 물어보고 아니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서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척 하면은 그걸 같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국은 눌러요. 근데 아주 잘하면 또 존경받습니다. 예? 아주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척은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척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세를 받고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끈기로 태권도를 미국에 이제 알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땠나요? 그 미국인들도 태권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던가요? 거기서 미국 사람들, 제가 처음에 거기 들어갈 때는 태권도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태권도가 아니라 이제 동양 무술에 대한 호기심.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라데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태권도를 코리안 가라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렀었고, 지금도 일부 그 미국인들은 크라테 이제 그런다고요. 크라리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태권도를 홍보했었고, 처음에 제가 태권도 간판을 걸을 때 많은 우리 동료들이 너 미쳤냐, 너 그러다가 문 닫는다. 이게 이제 그랬을 때 저는 그랬어요.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내가 떳떳하고 싶다. 떳떳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했던 거를 여기다 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제 일본 가라데 선전을 하냐 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오히려 더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 관원들 한 100여 명, 한 200명 데리고 있을 때 저는 한때 800명까지도 한 도장에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했고요. 처음에 어디 벌스데이 파리 같은 데 나가서도 시범도 해주고 생일 축하 공연을 태권도를 하셨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시범도 해주고 네. 사람들만 모이면 나가서 제가 시범을 했습니다. 애들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거 좀 잡으라고 깨고 또 그 군중들 불러놓고 좀 이걸 잡으라고 깨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은 이제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 태권도 위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국내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아쉬운 점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권도를 멀리하고 있다 하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도장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도장에 이렇게 뭐 등록을 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얼마나 지금 인구가 있나요? 지금 미국의 도장 전체 도장 숫자로 한 2만 개 잡거든요. 이제 물론 가라데도 있고 뭐 공푸도 있고 다 그러지만 마샬아트 도장들이 한 2만 개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도장에 한 평균 200명 정도는 잡거든요. 예. 그러면 2만 명에 200명이면 4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400만 명 정도.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추세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제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한 400만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는 한국 분들도 좀 오시지만 실제 이제 미국에 사시는 미국 분들도 많이 와서 배우시는 거죠? 네, 한국 분들보다도 네. 미국 사람들이죠. 아. 그러니까 제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수는 수천 명 되지만 실질적으로 매주 나와서 운동하는 숫자는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한 6명인가? 대부분이 미국 분들이죠. 그럼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특히 워싱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종들이 그 지역에 살기 예. 때문에 꼭 미국 본토 사람들뿐이 아니고 유럽 쪽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예.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있죠. 남미 쪽에서도 와 있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를 좀 즐겨 하셨고, 예. 근데 지금 이제 태권도 안에 몸을 움직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게 들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태권도 사범님, 관장님 이게 정말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떠세요? 존경받죠. 예를 들어서 제 학생이 그 순경 때 이게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경찰서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동네에 또 부시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하고 3살 차이인데 나보다 한 3살 밑인데 공공장소에서 내가 자기의 세컨 파더라고 둘째 아버지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소개를 한다고요. 예, 그만큼 그 태권도 사범들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40년 넘게 태권도를 이제 미국에 전파를 해오고 계시는데 또 이 사범님께서는 태권도는 건강식 것 같고 또 홍익인간을 만드는 도구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시연을 예, 보이면서 앞쪽으로 예. 또 일요일에 만난 사람 최초로 그래요? 무대에서 한번 예. 뭘 보여주시는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방어술 그러니까 미국 영어로 얘기할 때는 뭐 태권도는 셀프 디펜스라고 그러거든요. 방어를 가리키는 거다. 근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격을 해주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의 도우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에서 내가 도움이 이 사람 방어술을 익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막는 동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이 이제 조금 더 빨라진다. 그랬을 때는 조금씩 이제 동작을 빨리 하면서 이제 그걸 할 것이고 더 할 때는 이제 더 빨리 그냥 하고 안 그러면 뭐 발차기를 그냥 뭐 깊이 차서 먼 데까지 이제 같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제가 그 사람의 방어 능력을 도와주면서 제가 쌓는 것이 내가 그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태권도 사범들, 태권도 교육 자체가 홍익인간이 되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해가 됩니까? 이 동작을 이제 보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듣기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한데 동작 안에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모든 동작 안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밸런스, 우리가 균형, 그 우리가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자. 그거를 태권도 동작의 균형을 배우면서 그거를 습득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그리고 태권도 교육 하나하나에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태권도 교육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높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 교육과 한 차원이 더 높은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에 가셔서 또 각지를 도우시면서 태권도를 알리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원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런 태권도 학과 졸업생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회에 진출하는 100%다 회에 진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저는 그러거든요. 이게 회 태권도장이 있으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영역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태권도장에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예. 구령 그저 태권도 구령은 또 한국말로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내에는 우리가 모르게 대한민국의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태권도장이 있는 데는 대한민국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태권도장을 내 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힌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는가. 네. 태권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 도전해라. 예? 진짜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절대 여기서 그냥 뭐 편한 길로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성공의 길이 그만큼 좁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태권도 하면은 전라북도 60년대는 우리가 그 8체급을 전부 다 섞어놓는 그런 도가 이게 전라북도에 있었고 또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그런 전라북도 태권도인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모든 전라북도 젊은이들은 좀 태권도를 다 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이제 앞으로 내년 그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여기서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 도민들이 나서가지고 세계에서 오는 그 손님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전라북도를 찾고 싶어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잠깐 오신 사이에 저희 프로그램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태권도 정신 중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바르게 이겨낸다, 이런 뜻인데요.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자신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잘 이겨낸다면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두 분처럼 언젠가 또 빛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